이 로봇한테 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제약도 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이 데이터를 떠가지고 확인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지만 로봇은 아무리 반복적인 일을 시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로봇의 활용성을 지금 이제 계단은 올라갈 때 앞으로 가는데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디지털 테크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프롬텍 미팅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삼바시 그리고 대바시 이렇게 불리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 회사를 위한 세미나 같은 형식이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디지털 테크 포럼이라는 용어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되면서 우리 회사의 그 IT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디벨로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월에 24일이죠. 9월 24일 날 디지털 테크 포럼이 열렸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임원분들하고 일부 팀장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직원분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뤄졌던 내용 중에 큐픽스라는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360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가상현실로 찍은 그 동영상과 그리고 BIM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3D 영상과 비교를 하면서 품질이나 공정이나 하자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적용을 했고요. 성남 자이 현장에 적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시범 현장을 2개 현장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S건설 성남 고등자이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요. 동영상을 좀 한번 같이 보시죠. 가상 카메라, IoT 센서 이런 것들을 그 장착해서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이 로봇한테 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제약도 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이 데이터를 떠가지고 확인하고 싶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카메라를 활용해서 몇 미터 걸어가서 찍는다든지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360도 카메라 영상을 자동적인 프로세싱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차원 디지털 트윈을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사실 매일 해라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로봇은 아무리 반복적인 일을 시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로봇의 활용성을 지금 이제 접목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얻고자 하는 방향은 3m나 2m마다 얘가 찍어라. 그렇게 그러면- 찍으면 모든 게 연결되는 그림이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이쪽에 QR코드가 따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스팟이 QR코드를 보면은 입력된 이제 웨이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뭐 특정 액션을 취한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서 네.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OVA 타입이고요. 굉장히 발망치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보신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제작한 스팟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19년이죠.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GS건설에 있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스팟 미니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강아지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74,000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하면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6주 정도 걸리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360 카메라를 달고 이 스팟 로봇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찍는 시스템을 적용을 한 거고요. GS건설은 요 원래 스팟의 가격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나 센서나 이런 기타 비용들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춤추는 거 한번 볼까요?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봐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데모 기능입니다. 영상 옛날 이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문 여는 게 있는데 문 여는 거는요. 문 여는 모듈이 있어요. 요거 돼 있어요. 모듈을 가지고 있고. 그건 라이트 안 달렸을 때. 지금 안 달려 있어요.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있거나 뭐 이러면 더 높여가지고 넣고 아니면 뭐 낮춰서 넣기도 하고 시속 한 5.6km 정도 넣습니다. 이게 초당 한 1.5m 정도 가기 때문에 낮게도 갈 수도 있고 얘가 그 계단은 올라갈 때는 앞으로 가는데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조정하는 거를 지금 안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이제 학습하는 곳은 그 경로로 가는 거고 여기 만약에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이제 돌아갑니다. 한번 조금 더 한번 서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가죠. 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스팟을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이고요. 이 스팟을 제작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1992년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회사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에서 개발했던 로봇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빅독이나 LS3처럼 군사용으로 개발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치타라든지 방금 전에 보신 스팟이라든지 그리고 핸들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로봇들 중에서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로봇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스팟이나 그리고 바퀴가 달린 이족 보행의 핸들이라든지 그리고 바퀴는 아니고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족 보행의 아틀라스 이 로봇들이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용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새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넓은 영역의 개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라고 아시죠? 알파고. 컴퓨터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신경망 조직을 구성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익히고 배우고 깨우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해결하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수준이죠.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있다면 그 알파고와 이제 새로 대결을 벌여가지고 그 알파고의 64전 64승인가요? 그렇게 승리를 거둔 게 알파고 제로라고 있는데요. 알파고 제로가 그 딥러닝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채널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광고도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 4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팟과 그리고 핸들과 그리고 아틀라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메소드 3까지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